유니티 SDK로 키보드를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키보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 B, C와 같은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방법과 조이스틱을 대용해서, 즉 상하 좌우로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인다든지 비행기를 움직인다든지 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풋 클래스를 통해서 위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풋 클래스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나 기타 다른 입력 장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키보드의 첫 번째 기능으로 문자 입력 받기입니다. 키보드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 그리고 눌러져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뗐을 때, 각 상태는 인풋 클래스의 getKeyDown, getKey, getKeyUp 이 세 가지 스태틱 멤버 함수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getKeyDown입니다. 이 함수는 키를 누를 때 한 번 참이 돌아오게 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사용법은 매 프레임마다 키가 어떤 상태인지를 검사하게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 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예입니다. 업데이트 함수 안에 input.getKeyDown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인자로 우리가 검사해 보기를 원하는 키보드 값을 써줍니다. keycode.q라고 하면 열거형 enumeration 타입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 자판 q 값을 의미합니다. keycode.r이라고 하면 R키를 의미하고 keycode.left shift 하면 왼쪽 shift 키를 누른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값은 true나 false가 오게 되는데 true가 왔다는 것은 키가 한번 눌러졌다는 뜻입니다. false는 그 외에는 모두 false 값을 갖습니다. 주의할 것은 키보드를 눌렀다 떼는 동안 한 번만 true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Q를 여기서 눌렀다가 이 시점에서 Q를 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매번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input.getKeyDown 함수의 결과값은 false가 됩니다. Q가 아직 눌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눌러져 있고 눌러진 다음에 첫 번째 실행되는 업데이트에서 getKeyDown을 실행하게 되면 true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Q가 눌러졌어요 라고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됐을 때는 한번 true가 됐기 때문에 input.getKeyDown의 결과는 계속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떼고 나서도 계속 false가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Q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Q를 누른 상태에 있는 업데이트에서 true가 돌아오게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약해보면 업데이트 함수 내에 getKeyDown을 쓴다. 키를 체크하고자 하는 것을 인자로 준다. 그리고 if문에서 그게 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getKeyUp은 getKeyDown과 반대로 키를 뗄 때 한번 참이 돌아오는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getKeyDown과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getKeyUp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앞의 경우보다 좀 더 코드가 간단한데 input.getKeyUp 함수의 결과값이 불값이기 때문에 불변수를 받지 않고 바로 체크했습니다. 만약에 키보드가 눌러져 있다가 Q 값을 떼게 되면 true가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false가 됩니다. Q 값을 이 시점에서 눌렀다가 여기서 뗀다고 하면 떼고 난 이후에 첫 번째만 true가 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false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getKey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키가 눌러져 있는 동안 여러 번 true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용법은 동일하게 업데이트 안에서 input.getKey 하고 체크하기를 원하는 키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Q가 여기서부터 눌러져서 여기서 뗀다고 하면 눌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true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getKey는 연속적으로 눌러져 있는 것을 체크할 때 적합한 함수입니다. 키보드를 입력받는 함수를 배웠으니까 예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큐브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RGB를 누르면 R은 빨간색, G는 초록색, B는 파란색, 레드, 그린, 블루로 바뀌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새 씬을 만들고 큐브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큐브 게임 객체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큐브 게임 객체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 컬러 스크립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컬러 스크립트는 큐브 게임 객체에 붙였습니다. 이 큐브의 색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 메쉬 렌더러의 머티리얼의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컬러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의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렌더러라고 이름을 짓고요. 업데이트에서 키보드를 체크를 합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 하기 위해서 getKey 다운 함수를 하고 R키를 눌렀는지를 체크합니다. R키가 눌러지면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렌더러의 머티리얼의 컬러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고 키보드가 녹색이면 머티리얼의 컬러를 녹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고 키보드가 B키를 누르면 파란색을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세미콜론 저장을 하고 이 컬러 스크립트에 렌더러가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큐브 게임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큐브 게임 객체, 즉 이 게임 객체의 렌더러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게 되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 화면에서 제가 R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R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G, B 보시면 RGB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GB. 예제이는 예제이를 약간 변형해서 RGB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R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하다가 R키를 떼면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키를 누르는 동안 색깔이 바뀌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컬러 스크립트에서 getKey 다운이 아니라 getKey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 키도 눌러지지 않으면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else면 화이트라고 해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키를 눌러보겠습니다. R 빨갛게 돼 있죠? 떼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다시 바뀌었죠? G를 눌러보겠습니다. 떼겠습니다. B를 눌러보겠습니다. 떼겠습니다. 이와 같이 RGB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종기로서의 키보드를 살펴봅시다. 키보드를 조이스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이 막대기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혹은 대각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때 조이스틱의 현재 위치값은 수평값과 수진값의 두 좌표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이스틱을 이쪽으로 제끼게 되면 수평값은 이쪽 값이 1, 이쪽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수직값은 이쪽 값이 1, 이쪽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이쪽으로 제끼게 되면 1, 0 값, 이쪽은 마이너스 1, 0, 위쪽은 0, 1, 아래쪽은 0, 마이너스 1 값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대각선 1사분면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여기서 간 거리만큼 요 거리가 0.3이라면 0.3, 위쪽으로는 0.7만큼이라면 0.7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대각선 정확히 절반 정도 되게 이렇게 제낀다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0.5, 이쪽으로 마이너스 0.5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으로 우리가 얼만큼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강하게, 약하게 이런 제어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키보드로 조이스틱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input.getAxisRaw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인적값으로 horizontal이라고 주어지면 만약에 조이스틱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조이스틱이 있는 값이 돌아오게 되고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로 상하, 좌우 키를 누르게 되면 조이스틱과 대응될 수 있는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왼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input.getAxisRaw horizontal 값이 마이너스 1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input.getAxisRaw vertical 값이 0이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화살표를 만약에 눌렀다면 누른 상태에서 input.getAxisRow horizontal 값을 호출하게 되면 결과값으로 1의 값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input getAxisRow vertical 값은 0의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화살표는 getAxisRow horizontal 값이 0이 되고 getAxisRow vertical 값은 1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getAxisRow 값이 -1이냐, 0냐, 1이냐 이런 3개의 값만 돌아오고 이 사이 값은 없습니다. 즉 0.5라든지 0.7 값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값이죠. getAxisRow와 유사한 함수로 getAxi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AxisRow와 getAxis의 차이점은 getAxis는 -1, 0, 1이 아니라 해당 키를 눌렀을 때 0.05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input.getAxis horizontal 값이 -0.05가 됩니다. 반면 input.getAxisRow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화살표를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input.getAxis 값을 하게 되면 -0.1 이전보다 0.05만큼 증가했죠? 계속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으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 값이 -0.15가 됩니다. 즉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서서히 이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가속도가 붙는 느낌으로 값이 변화합니다. 반면 getAxisRow는 극단적으로 -1,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의 G축을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업데이트 함수 내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이 스크립트가 붙여져 있는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죠. 그 컴포넌트의 위치 값을 일단 저장을 합니다. 위치 값은 3축 좌표 x, y, z 좌표를 저장하는 객체 값인데 유니티에서는 이 위치 값 x, y, z 중에 하나만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꾸려면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일단 저장하기 위해서 받아온 다음에 g축이니까 수직 값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g 값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x, y, z 중에 g 좌표에다가 이 값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면 current position은 현재 변경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3축 좌표 값을 포지션에다 바꿔줍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든 다음에 좌우 화살표를 누르면 X축 값으로 큐브가 움직이고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G축을 따라서 큐브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2배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큐브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 큐브에 move 스크립트라고 하나 붙이겠습니다. move 스크립트를 열어서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move 스크립트는 큐브 게임 객체에 붙였기 때문에 현재 큐브 게임 객체의 위치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값을 위해서 vector3 current position은 현재 큐브 객체의 위치를 저장해 둡니다. 좌우로 움직인 값을 찾기 위해서 getAxis horizontal 값을 구합니다. G축 값으로 움직인 것을 찾기 위해서 vertical 값을 input.getAxis의 vertical 값을 구합니다. current position의 x의 값에다가는 현재 포지션 값에다가 x 값만큼 더해주면 될 것이고 current position의 g 값은 현재 current position의 g 값에다가 위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경된 위치 값을 transform position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큐브가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축을 잘 설정을 해주세요. 빨간색이 오른쪽 위로 가고 파란색이 위쪽으로 가게 하고 녹색이 위로 가게 게임 창에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옆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아래로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된 G축으로 앞쪽, 뒤쪽으로 가겠죠.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이제 Shift 키를 누르면 2배가 속도가 빨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Shift 키가 누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input getKey 키코드 left shift 왼쪽 Shift 키를 누르거나 input getKey 키코드의 right shift 왼쪽 Shift 키 혹은 오른쪽 Shift 키를 누르면 참이 되죠. 그러면 2배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x의 값을 2배로 해주고요. g 값도 2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존과 같이 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해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 속도가 2배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SDK 키보드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역할로서 getKey, getKeyDown, getKeyUp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조종기로서의 키보드인데요. getAccessRow와 getAccess가 있습니다. getAccessRow는 세 가지 값, -1, 0, 1, 세 개의 값을 갖고 getAccess는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평값과 수진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